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CC 글라스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11월 말경에 아마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큰 폭의 상승은 없고 횡보만 했습니다. 근데 그 횡보를 했었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이번에 또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KCC 글라스를 한번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11월 한 26일쯤 정도 올렸었던데 그 전에 사실 미리 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주가는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다른 주식들 대비해서 뭐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좀 보긴 힘들지만 이제는 또 가야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CC 글라스는 뭐 아시다시피 코리아 오토 글라스와 합병을 했고 그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그 12월 2일 날 합병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합병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이 합병 등에 보시게 되면 합병이 12월 2일 날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무엇을 기대했냐면 그 피인수된 코리아 오토 글라스가 여기 보시면은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코리아 오토 글라스의 정관과 그 KCC 글라스의 이 배당 관련된 정관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제 이전 영상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 현금 배당 성향이 거의 50%에 육박해요. 현금 배당 성향은 그 주당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 이제 배당금 총액이 얼마냐, 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KCC 글라스가 뭐 12월 말경에 배당에 관련된 어떤 그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발표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한 단계 낮아졌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뭘 했던 게, 아니 KCC 글라스는 그 결산 이사회를 주총 6주 전이나 또는 4주 전에 아마 할 거니까 그때쯤에 이제 그 연간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는 현금 배당 성향이 발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행히 2월 10일 그 현금 배당 성향이 나오게 됩니다. 손익구조 변동 공시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KCC 글라스는 그 2020년 1월 1일 날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교할 만한 실적이 없어서 손익구조 변동 공시는 해당 사항이 없고, 대기업들이나 대기업 계열사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잠정 실적을 공시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하죠. 그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 4분기 실적에 그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이제 177억이 나왔고 직전 분기가 이제 87억이 나왔습니다. 그 KCC 글라스는 이제 건축 유리를 주로 하는 사업의 회사라서 분할되고 나서 이제 80억, 20억, 80억 뭐 요렇게 이제 실적을 기록을 하다가 4분기 실적이 지금 점프업을 했죠. 물론 이제 코리아 오토 글라스의 실적이 일부 반영이 됐을 텐데 코리아 오토 글라스는 그 12월 2일 날 기준으로 합병이 되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달 정도치의 그 실적이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그 잠정 실적의 핵심은 건축유리 시장이 좀 더 KCC 글라스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2021년도의 실적도 굉장히 밝다. 왜냐면 지금 코리아 오토 글라스가 3분기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영업 별도 기준만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430억입니다. 심지어 이 3분기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뭐 한 16%, 17%에 육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분기도 이제 비슷한 영업이익을 거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다 현대기아차의 어떤 자동차 유리와 판매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현기차가 이제 4분기도 그렇게 나쁜 판매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판매 기준으로 어쨌든 실적은 플랫하거나 좀 유사하거나 좀 잘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코리아 오토 글라스는 어쨌든 피인수 되면서 2021년도부터는 KCC 글라스와 합산되어서 영업이익이 계산이 될 거다라고 전 보고 있고 2020년도는 못해도 한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하지 않았겠느냐. 왜냐면 3분기 누적이 한 430억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KCC 글라스가 뭐 한 달치 영업이익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실제 합산 영업이익은 여기 세전 당기 순이익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 영업이익으로는 지금 합산해서 대략 한 960억 정도는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KCC 글라스만의 어떤 영업이익에다가 코리아 오토 글라스가 합쳐져서 대략 한 900억 정도 하지 않았겠느냐. 여기 이제 영업 외단에서의 이익은 이제 합병에 따라서 발생한 그 염가매수 차익이라는 게 이제 붙은 것 같고요. 핵심은 이제 영업이익을 봐야겠죠. 그럼 이 실적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듯이 KCC 글라스 주가가 당분간 안 됐던 이유가 아니 코리아 오토 글라스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50%씩 되면서 거의 뭐 시가 배당률이 4% 5% 이렇게 뭐 되던 회사였는데 KCC 글라스가 과연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느냐라고 하는 시장의 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시장의 의문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 이제 결산 실적 공시 안내 공시를 통해서 우리 실적 발표 10일날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거 보고 나서 10일날에 아마도 현금 배당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 이 회사는 다시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다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KCC 글라스의 영상을 여기 한번 보시고 나면 될 것 같고, KCC 글라스는 첫 번째 KCC 글라스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로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조선비즈의 어떤 2020년 6월 23일 날 기사를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계열 분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계열 분리 마지막 단계로 KCC 글라스의 주가가 오르는 게 좋다. 왜냐면 자식들한테 똑같은 이제 가치로 공평한 자산 배분을 하려고 하는데 KCC 글라스의 주가가 지금 낮은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KCC 글라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니 이거 뭐 자동차 유리는 현대기아차의 어떤 신차 사이클에 따라서, 현대기아차 신차 사이클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현대차증권 보고서고요. 현대기아차의 신차 출시가 2021년도에 있으면서 뭐 글로벌 미국 시장 등의 마켓 쉐어를 또 확대할 거다. 특히 2021년도에는 전기차 관련된 신차가 있다 보니까 이 코리아 오토 글라스는 과거부터 신차 사이클에 좀 연동되어서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에 신차 사이클이 좋다 보니까 코리아 오토 글라스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2021년도에도 이렇게 신차 사이클이 꽤 지금 잘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그리고 경쟁사들 대비해서 뭐 비교했을 때 마켓쉐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을 때는 건축 시장은 크게 나쁘진 않고 자동차 쪽은 신차 사이클이 있으니까 자동차 유리 관련된 이익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2월 4일날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정부의 이제 부동산 대책이 좀 아리송하긴 한데 택지를 뭐 새로 공급하는 어떤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택지를 새로 공급하게 되면은, 땅을 새로 공급하게 되면은 뭐 건설사들이 좋긴 하죠. 근데 지금 건설사들 이외에 이러한 재건축, 오래된 노후주택을 이렇게 재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풀어주려고 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건축 유리가 들어가다 보니 KCC 글라스는 유리한 사업 현황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KCC 글라스는 기존 사업이 여기 이제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볼까요? 분기보고서에 사업의 내용 보면은 결국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7년 중순부터 지속되어 온 부동산 규제 여파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추진력을 잃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황이 바뀌어서 얘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KCC 글라스의 건축유리는 전방의 어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거고, 자동차 유리는 캡티브 마켓이 있고 신차 사이클이 돌아가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쭉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합병하고 나서도 배당 성향에 대한 리스크 해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코리아 오토글라스는 배당 많이 주는데 KCC 글라스도 배당을 많이 줄까? 이것들 뭐 합병하고 나서 입 딱 닫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배당을 많이 주게 됐죠. 저는 이제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현대가의 주주 비율이 높아졌어요. 보시면은 코리아 오토글라스 시절에 코리아 오토글라스의 지금 이제 그 피인수된 법인이니까, 여기 보면 최대 주주 비율이 여기 KCC 글라스 빼고 나면 정목익 씨랑 정상영 씨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한 29%밖에 안 돼요. 현대가에서 먹는 어떤 주주들의 주주 현황은. 그런데 이게 합병되고 나서 이게 합병 등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주주 지분 변동 사항을 보이겠습니다. 합병하고 나서 그 합병 후에 지분율이 있어요. 합병 후에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법인 KCC가 대략 한 3%대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지금 40% 거의 한 39%죠. 39%에 육박한 거는 어차피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일가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쨌든 현대가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배당을 하죠. 왜냐하면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배당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다행히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90억 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4분기 영업이익이 170억 원으로 점프업을 했다라는 건, 일단 그 건축유리 시장이 좋으니까 2021년도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실적 발표였다라고 보고, 문제는 이 360억 원의 영업이익 중에서 배당 총액이 거의 330억 원입니다. 배당 총액은 제가 왜 배당 총액을 보냐면 배당 성향이 이제 얼마나 될까라고 고민하기 위해서였거든요. 338억이죠. 334억이죠. 그럼 배당 성향이 꽤 된다라고 추정이 됐고, 물론 이제 코리아 오토글라스랑 합산해서 보면은 영업이익이 약 한 960억 원 수준으로 전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원래부터 합병된 법인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세후 이익이 대략 한 770억이나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330억 원을 준다는 거는 배당 성향이 뭐 크게 보면은 약 한 50% 되지 않느냐, 뭐 한 40에서 50%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이 코리아 오토글라스가 거의 한 50%대에 육박한 배당 성향을 했는데, KCC 글라스도 합병하고 나서도 우리가 배당 성향을 대략 한 50%까지 할 자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합병하고 나면 뭐가 좋냐면, 코리아 오토글라스는 현기차한테 일감을 몰아받는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의 핵심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이제 합병하고 나면 전체 볼륨이 커지죠. 건축유리 관련된 매출과 자동차에 관련된 매출이 합산되면서 전사 매출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마음껏 일거리 몰아주기가 가능해지는 어떤 상황이 돼버립니다. 별로 제재를 받을 상황이 좀 낮아지죠. 왜냐면 전사 매출이 커지니까. 그리고 신차 사이클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고, 2021년도도 꽤 기대되는 신차들이 많이 출시된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출시가 되면서 그 자동차 유리 쪽은 항상 신차 사이클이 붉어지면 코리아 오토글라스가 수익성이 좋아졌던 사례들이 있듯이 KCC 글라스도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잘 될 것 같다. 심지어 작년 말 기준으로 코리아 오토글라스의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3분기 때 이미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액이 1170억인데 영업이익이 이제 180억이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이게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가능한 제조업들이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가족회사니까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은 꾸준히 좋아지거나 더 개선되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 수익성이 꾸준히 유지되지 않느냐, 그것만 해도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건축률이도 정부 정책 때문에 좋아질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이 1개월 정도만 코리아 오토글라스가 영업이익에 반영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코리아 오토글라스는 2021년도에 매출 볼륨 더 커지면서 영업이익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쪽, 그 건축 유리 쪽도 지금 4분기 때 170억 영업이익 했으면 연간 내내 뭐 비수기 이런 걸 좀 고려를 하면 둘이 이제 실적을 합산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영업이익 1200억에 순이익이 1000억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2021년도 순이익은 한 100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조금 확신이 좀 확신이라기보다는 약간 로직이 조금 덜 부족했던 이유가 건축 유리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동차 유리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컨셉을 잡았는데 지금은 자동차 유리가 크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못해도 진짜 2021년도 영업이익 1200억에 순이익 1000억 정도 한다고 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6500억 기준으로 해서 PER이 한 6배, 6.5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순이익이 이제 1000억 원 기준으로 볼 때 앞전에 우리가 올해 2020년에 어떤 배당 성향이 코리아 오토글라스랑 합쳐서 생각을 하면은 배당 성향이 한 50% 정도로 맥스로 지금 추정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 배당 성향 50% 하면은 2021년도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배당 금액이 이제 총액이 한 500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벌면 절반 배당하는 거죠. 왜냐면 배당 성향 50%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주당 배당금이 한 3,100원이 나와요. 그러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7.6%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률이 5%라고 공시가 되어 있잖아요. 대략 비슷한 지금 주가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6만 원이 되면 21년 기준 배당 수익률이 5%로 낮아지게 되는데 그 말은 이 회사 주가가 못해도 6만 원은 간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 성향이 정말 좋고 이익이 잘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니 캡티브 마켓 있고 건축유리 시장 정부 정책 바뀌면서 괜찮아질 것 같고 자동차 신차 사이클에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받는데 멀티플 10배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해도. 그러면 시가총액 1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나 배당 수익률을 역산해서 다시 5%대로 수렴을 하나 대략 한 6만원에 육박한 주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이 높다 보니까 주가는 떨어질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주식들은 1년 내내 보유 포트폴리오에 그냥 일부 비중을 할애를 해서 보유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전에 했던 영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신차 사이클도 한번 찾아보시고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도 택지 공급이 아니고 그냥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이니까 어차피 건축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KCC 오너 일가가 그 지분 수합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분 수합을 통해서 KCC 글라스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배당 성향은 50%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2월 10일 날 이제 실적 나온 거 중에서 과거에 제가 영상 올렸던 거 중에서 이 내용은 반드시 업데이트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